암에 걸린 척하고 증오 범죄를 꾸미고 토크쇼 세트를 불태우는 등 몇몇 유명인들은 무시할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들의 충격적인 행동은 전 세계 앞에서 펼쳐져 명성을 망가뜨렸습니다. 여기 카메라 앞에서 경력을 망친 20명의 유명 인사들과 그들이 모든 것을 잃은 방법입니다. 리암 니슨. 리암 니슨은 과거 이야기를 공유한 인터뷰 이후 큰 반발을 받았다. 그는 가까운 사람이 흑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때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가 나에게 강간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들은 후 분노에 가득 차 길거리를 걸으며 싸움을 찾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분노로 인해 흑인 남자를 해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 어쩌면 일주일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걸 좀 극복하는데. 나중에 그는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그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그가 그것을 후회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빈친스콜라의 친들의 분노와 증오를 부끄러운 인종차별로 악화시켰던 시절에 대해 트레버 노아와 우피 골드버그 같은 몇몇 유명 인사들은 그가 단지 과거의 실수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그를 옹호했습니다. 팬들은 의견이 분분했고 논란은 그를 오랫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일부는 그의 영화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기 힘들어했습니다. 마틴 로렌스. 마틴 로렌스는 1990년대 가장 큰 코미디 스타 중 하나였습니다. 1994년 그는 어느 코미디언에게나 큰 기회인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의 진행자로 초대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경력의 정점이 되었어야 할 순간이 빠르게 재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지나친 발언으로 시작 연설을 한 후에 영구적으로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에서 출연 금지를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내 기회는 언제 올까? 내 기회는 언제 올까? 언제냐? 지금이 내 기회. 그는 그의 노골적이고 필터 없는 코미디로 유명했으며 그날 밤 그는 개인 위생과 여성의 신체에 관한 거친 발언으로 한계를 넘었다. 그의 농담은 단순히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세부 사항까지 들어갔다. 90년대의 여성들은 고추를 자를 권한이 있어요. 한 시점에 그는 여자들이 더 잘 관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모욕적이고 불필요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관계에 대해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고 생방송 텔레비전에서 선을 넘는 불편한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좀 말해야겠어요? 여러분 중 일부는 엉덩이를 제대로 씻지 않네요. 그 독백은 너무 엉뚱해져서 MBC는 모든 미래 방송에서 삭제하고 왜 제거되었는지 설명하는 고지를 대신 내보내야 했습니다. 저희 토요일 밤의 라이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로렌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는 그가 다시는 쇼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은 몇 년 동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줄리아나 렌식. 줄리아나 렌식은 이 패션 폴리스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인물 중 하나가 되었지만 좋은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2015년 아카데미 시상식에 관한 한 세그먼트에서 그녀는 젠다야의 헤어스타일에 대해 발언했는데 그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젠다야의 드레드락이 파출리 오일이나 마리화나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40달에 이것을 공격적인 고정관념으로 보았습니다. 젠다야는 인스타그램에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그녀는 농담을 하는 것과 무례한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의 아름다움을 기념하기 위해 머리를 그렇게 했으며 렌직의 말에 실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온라인에서 큰 지지를 받았고 사람들은 렌직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란칙은 먼저 트위터에서 사과하며 누구도 기분 상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더 잘하고 고정관념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란시크는 또한 편집이 그녀의 발언을 더 나쁘게 들리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제가 한 몇몇 제스처와 말한 것들이 시간이 없어서 삭제되었습니다. 에즈라 밀러. 아이슬란드의 한 배에서 에즈라 밀러가 여성 팬과 격렬한 순간을 보내는 충격적인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짧은 클립은 밀러가 그 여성에게 싸우고 싶냐고 묻는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장단을 맞추는 듯 했지만 밀러가 갑자기 그녀의 목을 잡고 트럭과 바닥에 밀치면서 상황이 불안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거래인가요? 와 프로 싸우고 싶어? 알고 싶어? 영상을 찍고 있던 사람은 놀란 것 같았고 영상은 곧 끝났다. 와 프로 싸우고 싶어? 이 사건은 분노를 일으켰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많은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이후 밀러는 무질서한 행위로 여러 차례 체포되었습니다. 네, charles 미 캐러임. 저는 무질서 행위로 체포되는 건가요? 좋아요. 제가 법적으로 당신을 폭행했나요? 밀레니얼들이 아이, 연명하나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커지면서 밀러의 경력에도 영향이 미쳤습니다. 워너브라더스는 밀러가 주연을 맡은 주요 영화인 플래시에 대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영화는 개봉되었지만 박스 오피스에서 고전했고 많은 사람들은 밀러의 행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믿습니다. 역할, 조안 리버스. 조안 리버스는 더 투나잇 쇼와 강한 연결이 있었고 자주 출연했으며 조니 카슨이 없을 때 객권 진행자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들의 직업적 유대는 견고해 보였지만 1986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리버스는 자기만의 심야 토크쇼를 진행하라는 폭스의 제안을 수락했고 이는 카슨과 직접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폭스는 네트워크를 시작하고 있었고 루퍼트 머독과 베리 딜러가 우리에게 접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단지 경쟁이 아니라 대중 발표 전에 카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말하려고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즉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그녀와 통화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리버스는 나중에 MBC가 그녀의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명확한 논의를 피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확실한 대답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 그녀는 네트워크와의 미래에 대해 불확실함을 느꼈습니다. 나를 이상하게 봤어요. 내가 떠났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한편 폭스는 자체 네트워크를 출범하려는 과정에 있었고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1,500만 달러가 큰 의미가 있던 시절이었어요. 정말 엄청난 돈이었죠. 그들은 그녀에게 MBC에서 이미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약속했고 5년 계약과 당시 인생을 바꿀 만큼의 큰 금액인 1,500만 달러의 재정적 제한을 포함했습니다. 카스는 다시는 그녀와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녀는 영구적으로 투나잇 쇼에서 금지되었습니다. 지미 더 그릭은 유명한 스포츠 해설자였습니다. 그는 CBS에서 일하며 자주 축구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1988년의 한 인터뷰가 그의 경력을 망쳤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과 사회에서 흑인들의 진보에 대해 물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생일과 사회에서 흑인들이 이뤄낸 진전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정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후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릴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흑인들이 코치로 많이 일하게 되면 백인들에게는 축구에서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선수들이 흑인이고 백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일은 코치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기 모든 선수들이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통제하는 유일한 것은 코치직. 그의 발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TV 방송국에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CBS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곧이어 CBS는 그를 해고했습니다. 호아킨 피닉스는 이미 강력한 연기 경력을 쌓았지만 2009년에 있었던 심야 토크쇼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데이비드 레터맨의 쇼에 출연했을 때 그는 매우 다르게 보였다. 두꺼운 턱수염을 기르고 선글라스를 썼으며 느리고 어색한 방식으로 말했다. 멋진 수염이네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 어때요? 그 수염? 그의 행동은 이상했고 사람들은 그가 진지한지 농담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동안 레터맨이 간단한 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피닉스는 짧고 이상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수염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이제 그 일에 대해 이상하게 느끼게 만드네요. 미안해요. 그걸로 불편하게 했나요? 레터맨이 최근 영화에서 그의 연기를 칭찬했을 때 피닉스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화에서 훌륭했어요. 당신의 연기가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대신에 그는 힙합 음악에 집중하기 위해 배우를 그만두겠다고 말했고 이는 관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레터맨이 농담을 했고 관객들은 웃었지만 피닉스는 조용하고 무표정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재고하고 연기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은 정말 없으니까요. 인터뷰 후 많은 사람들은 그가 개인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할리우드는 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기네스 펠트로. 그래, 귀네스 펠트로. 그래. 바네사 쇼. 나중에 이것이 I Am Still Here라는 모큐멘터리 영화에 계획된 연기의 일환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손상은 실제였습니다. 많은 제작사들이 그에게 역할을 제공하지 않았고 그의 평판을 회복하는 데 몇 년간의 훌륭한 연기가 필요했습니다. 레이첼 지글러는 2021년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주연을 맡은 후 빠르게 떠오르는 스타가 되었지만 디즈니 실사 영화 스노우 화이트에서 그녀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그녀의 경력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미 리메이크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지글러의 원작 애니메이션 클래식에 대한 발언은 더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1937년 영화를 비판하며 구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백설공주와 왕자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무시하며 캐릭터가 대신 리더십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그를 스토커라고 부르며 왕자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를 문자 그대로 스토킹하는 남자와 함께 이상해. 원작 영화를 좋아하는 팬들은 그녀의 발언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그녀가 고전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비판은 더욱 커졌고 지글러가 어릴 때 한 번 보고 백설공주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을 때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원작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왜 역할을 수락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인터뷰에서의 그녀의 태도는 비판을 더욱 가중시켰고 팬들은 그녀의 영화, 특히 헝거게임 프리퀄에 대한 보이콧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력을 정의할 역할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이 결국 그녀의 평판을 해치고 말았습니다. 바닐라 아이스. 바닐라 아이스는 1990년에 아이스 아이스 베이비로 큰 스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곡의 실패 이후 그의 음악 경력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MTV에서 충격적인 순간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1999년에 그는 코미디언들이 나쁜 뮤직비디오를 놀리는 프로그램인 25 레임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마 파괴할 것이기 자신의 때문입니다. 비디오를 보고 그냥 웃는 대신 그는 아이스 아이스 베이비 테이프를 파괴할 야구 배트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바닐라 아이스의 주된 형태입니다. 알았어. 잘 지냈어? 그 스타일로 머리를 했는지 몰랐어. 처음에는 예상대로 그것을 부셨지만 그 후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전체 세트를 부수기 시작했고 테이블을 부수고 물건들을 날려버렸습니다. 재밌어요. 당신이 나에게 망치를 줘요. 왜냐하면 제가 중요하니까. 한순간 그는 발쇼를 존 스튜어트에게 휘두를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행자들은 충격을 받았고 제이난의 가로팔로는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조금만 보자. 좋아요. 당신의 일부를 조금 보고 그 다음에 당신 자신을 망칠 수 있습니다. 쇼가 끝난 후 사람들은 이것을 재미있는 농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커리어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고 씁쓸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MTV에서의 그 과격한 순간은 그의 커리어가 다시 일어서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숀 코너리. 숀 코너리는 1987년에 바바라 월터스와 인터뷰를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화는 캐주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정, 골프, 그의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골프의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자들과 골프 치는 걸 좋아하잖아요. 인터뷰는 진지한 분위기로 전환되었습니다. 월터스는 코너리에게 과거에 여성을 때리는 것이 최악의 일이 아니라고 했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당신은 주먹을 쥐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펴진 손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요. 그녀는 그가 아직도 그렇게 믿는지 물었다. 코너리는 그의 의견이 변하지 않았다고 차분히 대답했다. 그리고 그건 마음에 들지 내 않았어. 의견이 변하지 않았어? 아니. 안 했어? 월터스는 놀란 듯 보였고 그에게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코너리는 가끔 여자가 논쟁을 멈추지 않을 때는 따귀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상황에 달려 있으며 필요하다면 그렇게 그는 합니다. 주먹을 쥔 상태가 아니라 손바닥을 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월터스는 여자가 그에게 방역하면 어떻게 할 건지 물었습니다. 코너리는 웃으며 그것은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 뭔가 다른 것이 될지도 그의 모르겠지만 발언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인터뷰는 그의 경력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은 그가 낡고 받아들일 수 없는 여성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마이클 잭슨과 함께 생활하기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논란이 된 순간 중 하나는 마이클 잭슨이 13살의 케빈 아르비조와 네버랜드 렌치에서 앉아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인터뷰는 기자 마틴 바시어가 집에 머물렀던 아이들, 특히 그의 침실에서 지냈던 것에 대해 물어보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바시어는 성인 남성이 관련 없는 아이들과 함께 자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가족의 아이들이 와서 당신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잭슨은 그것에서 잘못된 것을 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긴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침대를 함께 쓰는 것이 친절과 사랑의 행동이지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침대를 제공하고 자신은 바닥에서 자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하며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는 그들이 정말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안타깝습니다. 바시르가 더 강하게 질문하며 아이들이 다른 방에 있을 수 있었는지 물었을 때 잭슨은 게스트룸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아이들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를 인터뷰는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2005년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논란은 그의 남은 삶 동안 계속되었고 재정 문제는 2009년에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상황을 악화시켰다. 멜 깁슨은 2013년에 앱 더 홀 팬트리를 출시한 후 웰니스 인플루언서로 유명해졌다.
그녀는 또한 요리책을 출판하여 많은 추종자를 얻었다. 그녀의 브랜드 그리고 건강과 자연적인 삶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지만 그녀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여러 종류의 암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한 식습관과 대체 의학으로 치료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믿고 지지했습니다. 난소암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자궁에는 암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주장에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녀가 아팠던 적이 없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벨 깁슨을 지지하면서 이제는 그녀가 암을 속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신의 사업에 지금 발생하는 수익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조사 결과 기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밝혀지면서 그녀는 오스트레일리안 우먼스 위클리와 인터뷰를 갖고 결국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힘든 어린 시절이 자신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라고 말했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즉시 무너졌습니다. 한때 그녀를 믿었던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2017년 그녀는 법적 결과에 직면했으며 대중을 오도한 것에 대해 4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가장 큰 인플루언서 스캔들 중 하나였으며 거짓말이 가장 성공적인 경력조차 파괴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톰 크루즈는 사람들이 그를 보는 방식을 바꾼 몇몇 순간들에 관여해 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피터 오버턴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기자는 니콜 키드먼이 그에게 있어 인생의 사랑인지 물었습니다. 처음에 크루즈는 키드먼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공손한 대답을 했고 다시 결혼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질문. 그녀는 제가 아시다시피 다시 결혼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과거 관계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자 그는 인내심을 잃었다. 그는 오버튼에게 선을 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호기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들어봐, 피터. 지금 넌 선을 넘고 있어. 넌 지금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러고 장누엔 차왔다는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크루즈는 기자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례하고 공격적으로 보았습니다. 또 다른 주목을 끈 순간은 2005년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앉아서 질문에 답하는 대신 그는 소파 위로 뛰어올라 소리치고 오프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KT가 한때 세븐틴 매거진에 말했습니다. 예? 그는 KT 홈즈와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흥분했지만 그의 지나친 행동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오프라는 그가 지나쳤다고 농담까지 했다. 이 인터뷰는 토크쇼 역사상 가장 조롱받은 순간 중 하나가 되었다. 제 그녀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만 알지. 그래. 이 여기서들이 오페타란더르 쇼의 그를 테러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며 일부는 그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윌 스미스.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는 윌 스미스가 관중 앞에서 크리스 록을 때리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록이 제이다 핑켓 스미스의 삭발된 머리에 대해 농담을 하면서 충격적인 순간이 발생했습니다. G.I. 제인이라는 영화를 언급했죠. 탈모증이 있는 제이다는 재미없어 보였습니다. 처음에 스미스는 그 농담에 웃었지만 몇 초 후 무대로 올라가 록을 때렸습니다. 스미스가 자리로 돌아가면서 그는 크리스에게 자다의 이름을 입에 담지 말라고 2번 외쳤습니다. 방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쇼를 계속 진행하려 했던 크리스는 당혹스러워 보였지만 전문적으로 상황을 처리했습니다. 내 이름을 꺼내지 마. 친구. 네. 그러나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아카데미는 그를 10년간 금지했고 헐리우드의 많은 이들은 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의 한때 막을 수 없었던 경력은 큰 타격을 받았고 프로젝트들은 지연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법찻, 골드스웨이트. 밥캣 골드스웨이트는 토크쇼에서 혼란스러운 행동에 낯설지 않았지만 1994년 제이 레노와 함께한 투나잇 쇼에서는 그의 경력에서 가장 무모한 순간 중 하나였다. 골드스웨이트는 그의 코미디나 연기 때문에가 아니라 심야 쇼 세트를 부수는 것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이 레노가 그를 소개했을 때 관객들은 이미 뭔가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중에 골드스웨이트는 후회하는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시청률 시즌 동안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쳐야 한다고 농담했습니다. 지금 나는 미쳐야겠어. 아니요. 미칠 필요 없어요. 내가 미쳐야 한다는 걸 그는 알아. 제너레이터리 제목 훌륭한 롤모델이라고 비꼬며 아이들에게 자신과 같은 인물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 당에는 자신의 어머니들의 롤모델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롤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라이터용 액체와 라이터를 꺼내 자신의 의자를 불태웠습니다. 레노와 스태프들은 충격을 받고 그에게 불타는 의자에 앉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골드스웨이트는 거부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거기 앉지 않을 거예요. 의자 놔주세요.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 장난은 단순한 웃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국은 그 장난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즉시 버뱅크시 검사관이 그를 불법 방화 및 손상을 일으킬 의도로 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각 혐의에는 $2,700의 벌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앤드류 왕자. BBC의 에밀리 메이틀리스와의 앤드류 왕자 인터뷰는 재앙으로 변해 그가 왕실 업무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집에 논의는 머물기.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제프리 에프스타인과의 그의 연결에 집중되었습니다. 에프스타인과의 거리를 두는 대신 앤드류 왕자는 그 관계가 자기에게 유익한 기회를 주었다고 말하며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 발언만으로도 대중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머물기에 편리한 장소였다. 버지니아 로버츠를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에프스타인의 고발자 중 한 명으로 그들의 사진이 널리 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한 썰, 그 시대왕과 쇼렌주 바링스 지어왔습니다. 베슨더란더로 나와 인터뷰를 솔직한 답변을 제공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았습니다. 기업과 조직들은 그의 자선단체들과의 관계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왕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가 더 이상 공적 임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시 스몰렛은 TV쇼 엠파이어에 잘 알려진 배우였지만 2019년에 그는 다른 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시카고에서 늦은 밤 2명의 가면을 쓴 남자들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인종차별적이고 동성애 혐오적인 비방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그에게 액체를 부었고 목에 밧줄을 감았다고 했습니다. 하고 있는 걸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비션 베리처 윤성인 사흘과 지정치도도 포머리 그를 지지했습니다. 기린의 경우를 저 하순동의 커비계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에게 설명된 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과 다르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끔찍한. 두 형제가 체포되었고 그들은 경찰에게 스몰렛이 그들에게 $3,500를 주고 공격을 조작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스몰렛이 더 많은 대중의 주목을 원했고 그것이 엠파이어에서 더 나은 급여를 받는데 도움이 되길 바랐다고 했다. 세안코에서 공적을 꾸미고 시카고의 명성을 끌어내리기 위해 $3,500를 지불했습니다. 스몰렛은 나중에 경찰에게 거짓말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징역형과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경력은 빠르게 무너졌고 에서 하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조차 이 사건에 반응했으며 당신의 인종차별적이고 위험한 발언으로 모욕당한 수천만 명의 마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스몰렛의 경력은 절대 회복되지 않았고 헐리우드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파울라 디너 2013년 소송으로 인해 그녀의 경력에 거대한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법정 증언 중 그녀는 과거에 여러 차례 인종차별적 비방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매우 불쾌하게 여긴 농장 테마의 결혼식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그 브랜드 가치를 조금씩 손상시키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질문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발은 즉각적이었고 그녀가 오늘 쇼에 나와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논란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며 부당하게 판단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강력한 사과를 하지 않았고 다만 이전의 사과 영상을 언급했을 뿐이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그녀가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이는 그녀의 평판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나와 함께 밤을 보냈고 나는 그가 취침 시간보다 더 늦게까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분노가 확산되자 그녀와 수년간 함께 일했던 주요 회사들은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월마트와 푸드 네트워크와 같은 브랜드들은 그녀와 거리를 두었고 이는 그녀의 경력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습니다. 제시 아이젠버그, 좀비랜드와 나우 유시, 미에서의 역할로 알려진 제시 아이젠버그는 그의 재치 있는 연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아카데미상과 골든글로브상 같은 큰 상의 후보로도 지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화 외에서는 무례하다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 인터뷰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 사람이랑 야구팀에서 같이 뛰기라도 해. 로미나 푸가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젠버그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질문 방식에 대해 비꼬는 발언을 했고 심지어 손에 메모를 적는 것까지 놀렸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인터뷰기를 위전의 질문을 비밀리에 공개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영화의 노노미들 그에게 빨리 움직이라고 했을 때 그는 이봐 지금 내 시간이야 라고 대답했다. 이봐 내 시간이. 알겠어요? 그 후 강경시하는 결혼시험 굴욕적이었고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사실 혼자 있고 싶어. 정말 재수없어. 여러분이 리파이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례하고 거만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평판은 나빠졌고 관객들은 그를 지지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션 콤즈, 한 보안 카메라가 로스앤젤레스 호텔 복도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캐시 벤투라를 폭행하는 션 콤즈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몇 년 후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의 스승시아 워디드 벤투라가 호에파르저와 더드더는 지금처럼 쓰는 지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음악, 그는 포게디 페돌에게 달아 그녀를 거칠게 잡는다. 망설임 없이 그녀를 바닥에 던진다. 그녀가 무력하게 누워있는 동안 그는 2번 발로 찬다. 그 후 그는 그녀의 소지품을 집어들고 호텔방 쪽으로 강제로 끌고 갑니다. 벤투라는 나중에 엘리베이터 근처의 호텔 전화기를 사용하여 도움을 요청하려는 것 같습니다. 콤스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그녀를 구석에 몰고 다시 타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상은 그가 엘리베이터 근처에 앉아 복도에 꽃병을 던지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꽃병을 집어 그녀에게 던졌습니다. 이고닝 추격적인 비디오는 컴스의 이미지를 깊이 손상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격과 과거 행동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의 최근 논란은 그의 오랜 경력을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실수는 고칠 수 있지만 이러한 경력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